자, 그럼 이번엔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6%, 이재명 경기지사가 26.2%,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2.9%를 기록했는데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오차 범위 내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살펴봤던 조사 내용은 지난주 이 여론조사 결과였고,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발표된, 그리고 이게 오늘 아침에 또 새로 발표된 내용에서는 양자 구도에서는 또 조금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도요, 출발부터 삐끗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준이 주최 토론회로 촉발됐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공방이요, 녹취록 논란으로 또 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나온 탄핵 발언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때 나눴던 이 대화 내용이 녹취록 형태로 유포가 된 겁니다. 자,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 녹취록을 이준석 대표 측에서 고의로 유출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윤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 녹취를 일단 한 것도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화를, 어쨌든 유력 대선 후보와 대표가 전화하는데 그걸 녹음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앞으로 전화할 때마다 녹음되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 후보 측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초기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대표 측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게 자동 녹음이 되는 상태였고, 네. 실무진의 실수로 그게 녹취록이 유출됐다라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또 이 대표가 녹취록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차이가 있는 건데, 키는 이거예요. 사과와 유감표명을 했냐 안 했냐, 이게 갈등이 되다 보니까 그 진실 공방이 됐고,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취록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녹취록 논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해명 내용이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 유출 의혹이 제기된 이틀 전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요, 실무진의 실수로 녹취록이 외부로 유출이 됐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바로 어제 이준석 대표는요, 직접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녹취록 존재 자체를 또 부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의 입장, 발언 좀 바뀐 거 아닙니까, 말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사실관계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제는 녹취록은 있는데 이게 실무진의 실수로 외부에 유출이 된 거다라고 했다면, 어제 발언은 녹취록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녹취록이라는 게 뭡니까? 음성 파일을 듣고 그것을 문서로 풀어냈다는 건데, 사실상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이 저는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떠한 거짓을 이야기할 동인이 없는 상황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고, 다만 어제 해명 내용이 바뀐 것은 너무나 어떻게 녹취를 할 수 있지? 녹음을 해서 그걸 또 문서로까지 푸는 게 과연 이 통화를 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가?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파장이 커지자 그것을 진화하려는 의도에서 녹취록이란 것 자체가 없고, 다만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 중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정리한 문건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아마 처음 해명이 전 맞다라고 보고, 아하.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 통화 녹음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언짢을 뿐더러 이것을 문서로 정리해서 뭔가 다른 시도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아마 이 두 진영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상당 기간은 좀 어려울 정도로 불쾌하게 받아들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은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책 토론회든 비전 발표회든 선거의 그 규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그 최전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요,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면 휴대전화라도 검증을 받으라면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에 하나 이 녹취록이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또 논란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나 검증, 뭐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일단 이 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한 논란, 그리고 후보와 대표 사이의 갈등이 이제는 녹취록의 유무 여부로 논란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녹취록 유무 이런 것으로 뭐 검증 논란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무슨 그렇군요. 얘기냐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후보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다툼을 하다 보니까 네. 2030 중도층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경선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우리 그 그래픽을 보더라도 이준석, 윤석열 이렇게 두 분이 투샷으로 잡히는데 네.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요. 아하. 윤석열 후보와 저는 최재형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지만 윤석열, 최재형 내지는 윤석열과 다른 후보들의 경쟁 관계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아하. 지금 완전히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좀 만나서 네. 우리 이런 거 이제 덮고 가자. 우리 서로 내가 녹음한 것은 잘못됐다. 네. 비록 자동 녹음이긴 하지만 아하. 앞으로 우리가 이 녹음, 녹취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관계를 가지고 네. 당대표와 주요 유력 대선 주자들끼리 좀 더 협조하면서 나가자라고 네. 해서 이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당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진의 실수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 측의 해명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전효옥 전 의원이요, 비슷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느냐라는 내용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는요, 전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전효옥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배틀에서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인물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나란히 국민을 바보로 아냐면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것,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도 흘려듣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유력 대선 후보와 대표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예요. 이건 누가 그러면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부터 통화하면서 앞으로 누가 이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이거는 불쾌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경선 관리 과정에서 공정성도 의심받게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야 됩니다. 저는 다른 후보들도 얘기하지만 말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네. 방송 출연도 줄이는 게 필요하다. 대표가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네. 더 중요하지. 아하. 외부에 나가서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실수나 아니면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을 줄이고 방송 출연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대표의 역할을 먼저 우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